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운신선입니다. 옛날에는 돌강신선이라고도 불렸는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젊지 않게 도운신선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제 호가 도운입니다. 길 도자에 구름문자를 쓰는 도운신선입니다. 신선은 산에 사는 할아버지 신선이 아니라 새 신자를 쓰는 신선, 새 시대의 젊은 신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재밌고 유익한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아랫부분에 이 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운이죠. 이게 화이트보드가 이게 이렇게 쓰기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제가. 이 대운인데 이 대운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운에 보면은 위에 숫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숫자씩 넘어가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10년씩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요 두 글자가 10년의 운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 두 글자는 6살서부터 15살까지의 10년 동안의 운이 이 두 글자에 달린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16살서부터 25살까지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를 대운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서부터 10까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글자가 이 사주에 잘 맞는 글자면은 요 10년 동안은 편안하게 사시는 거고요. 만약 이 두 글자가 이 뒤에 위에 잘 안 맞으면 이 10년 동안은 사시기가 어려워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년 동안에 매년 변하는 또 10개의 년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대운은 10년 동안 좋은데 년운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10년 동안의 대운은 안 좋은데 년운은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대운하고 사주 역학에서 얘기하는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대운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대운은 이건 무조건 큰 운, 좋은 운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여태까지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금년서부터 대운이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무조건 좋은 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학에서 얘기하는, 특히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대운은 좋은 대운이 있고 나쁜 대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만약 여기가 10년 동안이 좋으면 이건 좋은 대운이고 여기가 나쁘면 나쁜 대운입니다. 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 꼭 아시고 있으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운, 년운 이거 다 따져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 년운 안에는 또 12개의 달운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한 달 안에는 또 30개의 일운이 있습니다. 예. 이거 다 따지면 머리 지나죠. 이거를 어느 정도 통달을 하면은, 네, 이걸 갖다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없고 그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택일 하느라고 많이들 돈을 많이 쓰시는데, 이 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첫 번째는 대운 따져야 됩니다. 대운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년운도 따져야 돼요. 그 해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사하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박박 우겨서 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데 이사하면은 길이 나옵니까? 길을 안 나와요. 아무리 좋게 길이를 택해서 가면 뭐 그날 이사는 잘할 수 있겠죠. 이사는 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망했어. 그러면 그게 길일입니까? 흉일이 되는 거죠.
이거 대운서부터 따져서 내려와야 됩니다. 날짜만 하루 잘 잡아가지고 뭐 좋은 일을 치른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 보실 때, 운 물어보실 때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아이 낳는 택이라는 거 있어요. 아이 낳는 거 잘못 택일하시면 그 아이 평생 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 아무데나 가서 절대로 날짜 받아가지고 애 낳지 마세요. 이 사주를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뭐 택일 하는데 아이 낳는 날짜 잡는데 뭐 3만원 5만원 주고 날짜 잡았대요.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사주를 아이가 날 수 있는 날에 운을 다 따져봐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날 나 이날 몇 시에 나면 돼 하고 받아왔어. 근데 애가 그 전에 나와버렸어. 어떡합니까? 어머 괜히 돈만 날렸네. 뭐 한 3만원 5만원 날렸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애 팔자가 그런가 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이거 보나마나 이거 돈 날리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이 낳을 때는 제대로 된 데 가서 꼭 제대로 돈 많이 주고 잡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자연분만 하실 수 있으면 자연분만 하시는데, 요즘 산모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 낳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많이 하죠. 그러면 기왕 제왕절개를 하시려면은 한번 그 태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 네, 이건 추천합니다. 제가 아무 날이나 그냥 애 낳지 마시고, 네,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거 꼭 한번 태기를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어디 가서 날짜 잡아오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태기를 받지 말라는 거. 옛날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희 시어머니가요 옛날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 수술할 때 시어머니가 가서 아이 날짜를 좋은 날짜라고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날짜가 좋을 거예요 하고 사주를 알려줬는데, 어머나 큰일 난 거야. 이거 말도 못하고 제가 끙끙 속으로 앓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짜 함부로 잡지 마십시오.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운명에 맡기실 거면 그냥 맡기세요. 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주 명식에서 이 위에 있는 명과 이 아래에 있는 운과의 관계는 이게 마치 자동차와 도로의 관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 사주를 풀면은 이게 어떠한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세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짐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만 죽어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스포츠카, 미니, 조그만 자동차, 이런 종류가 나오겠죠. 그 자동차 중에서도 고급차라도 무슨 벤츠가 있고 이거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종류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또 고장난 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동차들이 고급차든 작은 소형차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도로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도로가 고속도로를 만나면은 자동차가 싱싱 잘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비포장이고 자갈길이면은 아무리 고급차라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6살서부터 15살까지는 이게 고속도로야. 그래서 계속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26살서부터 35살 들었으면서 이게 비포장도로로 바뀝니다. 그러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확 바뀌게 되죠, 인생이. 그러면 마치들 팔자가 바뀌었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반대 경우가 더 많죠. 이 앞에는 운이 안 좋다가
이 26살부터 갑자기 운이 좋아지면 저 사람 팔자 바뀌었어 이렇게 하는데,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팔자는 안 바뀝니다. 팔자는 태어난 생년월일 신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팔자는 안 바뀌고 운이 바뀌는 겁니다. 대운이 바뀐 거.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가 좋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주로 이제 낚시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호숫가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가면은 이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물고기들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 데나 탁 앉아가지고 낚시를 탁 들이면 이 밑에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밑에. 근데 운이 없는 사람은 뭐 풀 있는 데라든지 뭐 바위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골라서 여기 앉아도 밑에 물고기가 없어요. 단 무엇이 다르냐? 운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물고기 없는 데 앉아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떡밥 던지고 미끼도 새 그릇으로 갈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일단 먹고 살 만큼의 물고기는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밑에 물고기가 많아, 보니까 보여 물고기가 고기반 물반이야, 신난다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 잘 만났다, 야 소주나 한잔하고, 기분도 좋은데 소주나 한잔 하고서 우리 나중에 우리 낚시질이나 하지 뭐 이러고서 이제 소주부터 마셨어.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으면은 이 바구니에, 이 사람 바구니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운이 좋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놀기라도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노는이 연불한다고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이 좋을 때 열심히 해야, 노력을 해야, 운이 안 좋을 때, 운이라는 건 항상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패턴도 다 다르고. 근데 일단 운이 좋을 때 열심히 노력해야 운이 안 좋을 때를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똑같아요. 뭐 배짱이가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그러다가 겨울에 가수 됐다면서요. 이거 제가 그 개그를 보면서 잠깐 웃었는데, 배짱이 여름에 일 안 하고 열심히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굶어 죽는 수가 생깁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겨울을 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오면 또 이게 일을 하고 겨울이 되면 또 버티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인생이 살아나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가게를 10개를 점포를 이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똑같은 가게라. 근데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버티는 가게는 뭐 2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8개는 뭐야? 노력을 안 해서 망했어? 그거 아니죠. 이건 능군입니다. 분명히 뭐 가서 보면은 뭐 음식도 맛이 없고 뭐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어느 집 가보면은 맛도 그렇게 특별한 거 없는데도 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이건 뭘로 설명합니까? 이거 운이죠, 운. 비즈니스 하는 데는 3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운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 3개가 맞아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게 모자라면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럼 물어보시는 것이, 성공운이 따로 있느냐입니다. 네,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대운을 도로와 비교했습니다. 이 도로에는 비포장 구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갈길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도 있었고요. 심지어 길이 끊긴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도로 구간이 차가 싱싱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하지만 대운만 좋다고 이것을 성공의 시기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대운 안에는 10년의 연운이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바로 이 대운도 좋고 연운도 좋은 시기가 성공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공 시기만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도 있고요. 그것도 사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피하느냐? 이것도 고난의 시기를 언제인지 알아야 피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사주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격하고 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격은 어떻게 사람을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성격인지 대충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운이 어떤지는 사주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은 성공 시기가 되었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좋은 성공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패운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끈기와 용기도 성격이죠. 전에 모 음료회사 사장님이 사업이 어렵게 되자 40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주를 검토하면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분이 2, 3년 뒤에는 다시 고속도로 운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재기가 가능한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곧 다가올 재기의 기회는 영원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산 앞에서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앞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살아나가다 보면 또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IMF 시절에 사업하시던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다음에 다시 재기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시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했지만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주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주라는 학문은 매우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신으로 치부하든지 아니면 우스개 예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주는 매우 심각한 학문이고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사주가 따로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5천만 인구 중에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가능하냐면 사주에는 하루에 12시간이 있습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12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1시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2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는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2시간입니다. 이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2시간 안에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50년대와 60년대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남자하고 여자는 대운이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둘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남녀 각각 구분을 해서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적게 낳습니다. 1년에 약 35만 명 정도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게 통계입니다. 그럼 35만 명 나누기 365일, 다시 하루에 12시간으로 나누면 약 80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 80명을 다시 남녀로 2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 40명의 똑같은 사주를 가진 아이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우선 부모의 사주가 다릅니다. 물론 유전자도 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돈이 적은 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성격도 다 다르고 집안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또 태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도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농촌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심지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모두 다른 겁니다. 또 나중에 결혼하면은 배우자의 사주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주를 가진 두 여자가 돈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간 여자와 돈이 적은 남편에게 시집을 간 여자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주를 가진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사주에 태어날 때 타고난 주된 성격, 이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같은 거 정해진 거 있었죠. 이런 것 같습니다. 질병 관련에 관한 문제들 같습니다.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건강하지 않은지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쁜지 대운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한 손님들 중에 세 분이 생일이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시에 태어나셨고 한 분은 오시에 태어나셨고 한 분은 미시에 태어나셨습니다. 나란히 2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고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두 분은 같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같다고 해서 같은 대학을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 세 분한테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학교 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다 학업을 중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삼촌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어차피 학업이 중단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던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사람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했다면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세 사람이 각각 직장을 들어갔는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세 분이 1, 2년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전부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사주가 똑같다고 40명 전부 다 미국 이민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모두 미국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 분이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1, 2년 차이로 세 분이 다 개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업종은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요식업을 했고, 한 분은 사진관을 했고, 한 사람은 사무용품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시기와 또 잘 되는 시기가 아주 일치를 해서 똑같이 갑니다. 이것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분들은 질병 관련도 비슷한 곳이 안 좋습니다. 물론 시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그림이 세 분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은 시기에 세 분이 다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주라는 것이 절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주가 똑같아도 무엇이 되느냐는 다 다릅니다. 즉 대통령 사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왕사주, 거지사주, 종교인 팔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되느냐는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가시면 내가 부자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나의 성공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런 걸 물어봐야 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주를 알아서 잘 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주 명식 1, 2부로 소비자를 위한 사주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설프고 하고 싶은 많은 얘기도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못 다룬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항목별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주에 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찾아서 속 시원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사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학문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